리캡부터 할게요. 일단 저희가 넥스트로 리얼월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엄 클론을 만들고 있었고, 저희가 게시글 가져오는 거랑 이런 게시글 목록까지는 했는데, 아직 회원가입 페이지랑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면서 폼 다루는 법을 배워보자 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든 건 좋았는데, 저희가 폼을 다룰 때 HTML의 근본에 충실해서 해봤어요. 왜냐면 리액트를 이용해서 폼을 다루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HTML 근본에 충실해서 해봤는데 로컬호스트 3000. 그래서 지금도 잘 돌아가요. 사실 HTML 근본에 충실하는 게 아무런 잘못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할 거라면. 그런데 사실 이 HTML 근본에 충실해서 이런 패턴이나 이런 기능들 이용해서 웬만한 것들은 되지만 이런 거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지금 이 정규 표현식으로 때려 박아서 이걸 해놨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지금 최소 8글자까지는 되는데, 이래서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되고 뭐 대문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제가 8자 이상을 이렇게 쭉 쓰고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뭐 제 이메일 같은 걸 쓰고 서브미스를 하려고 해도 유저네임도 하고 하면은 그냥 포맷이 안 맞는다고만 해요. 그러면 왜 패스워드가 포맷이 안 맞는지 사용자한테 결국에는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를 포함해주세요, 소문자를 포함해주세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능은 HTML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좀 많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싶을 시점에 저희가 리액트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리액트를 하려고 하면 HTML에선 당연했던 거를 손으로 한 땀 한 땀 해야 돼. 매우 고통스러워지. 근데 그거를 오늘은 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태를 보면은, 상태를 보면이라는 게 좀 말이 엄청 재밌는데, 왜냐면 지금 유저네임이랑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3개의 필드가 있는데 3개의 필드 다 상태가 없어요. 유즈 스테이트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상태가 이거를 전에도 한번 저희 하트 옛날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트롤드 폼이랑 오늘 얘기할 게 언컨트롤드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고민이냐? 컨트롤드 폼은 리액트가 폼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동기화되는 상태고, 언컨트롤드 폼은 그냥 HTML 돔의 원래 기능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언컨트롤드 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어떤 리액트 상태도 없고, 사실 이게 리액트가 아니라 그냥 HTML에다가 이대로 넣어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 언컨트롤드 폼 상태예요. 그럼 이 언컨트롤드 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다가 이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기능은 뭐냐면, 이거 대문자가 예를 들어서 포함되어야 돼요, 소문자가 포함되어야 돼요, 숫자가 하나 포함되어야 돼요 같은 것들 이런 체크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 상태가 이 인풋에 그냥 들어있는 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 리액트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크롬이랑 이거랑 왔다 갔다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여기 돔에 그대로 올라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액트랑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큰 고통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리액트를 좀 해보신 분은 폼 상태 동기화할 때 뭘 만들죠? 저희 여기 채팅창에다가 쭉 적어주셔도 돼요. 폼 상태 동기화. 그래서 저희는 요 인풋의 상태를 리액트에서 상태로 직접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를 검색해 보거나 어디 문서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전 물을 마실게요. 조용.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질문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그래서 폰 상태를 관리하고 동기화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사용하고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문서나 검색어를 쓰면 좋을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면 되고, 모르고 있으면 문서나 검색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토끼 아바타가 되어서. 그렇죠. 인프레스의 밸류를 셋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뉴 스테이트로 일단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은 저희 리액트의 고통을 맛보게 될 테니까 이 유저네임만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개를 딱 구분해 놓고, 자 그럼 뉴 스테이트로 유저네임에 걸면 되겠죠. 뉴 스테이트를 저희가 쓸 때는 항상 어떤 스테이트랑 셋 스테이트가 세트로 있고, 이거를 use state라는 리액트의 훅을 가져와서 추계화를 해주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함수랑 값이 들어있는 배열을 반환을 하고 그걸 구조분할했다고 이렇게 꺼냈었어요. 저희가 지금 스테이트로 관리하고 싶은 건 유저네임이니까 유저네임이랑 set 유저네임 이런 걸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인풋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set을 어떻게 해주죠? 홍신님이 다음 지령을 주시거나 아니면 라도님이 다음 지령을 주시거나 하면 아바타로 가볼게요. 온체인지 좋아요. 온체인지를 가야겠죠. 온체인지는 어떤 이벤트 핸들러냐면 어떤 이벤트를 있으냐면 이 인풋의 값이 변경될 때 실행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콘솔 로그로 뭐 이벤트의 키가 아니 이벤트의 밸류, 타겟의 밸류 같은 것들을 찍게 해주면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을 열고 제가 유저네임에 test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유저네임에 적혀있는 값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값이 그대로 찍히고 있죠. 체인지 이벤트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콘솔 로그에다가 저 이벤트를 그대로 찍어봐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여기서 test라고 하면은 이렇게 온체인지 이벤트가 제가 이거 리액트 이벤트인데 한번 감싸져가지고 이렇게 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test라고 하는 그 타겟의 밸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제가 set 유저네임을 해가지고 이벤트의 타겟에 이벤트의 타겟은 그럼 뭐냐? 타겟은 바로 이 인풋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콘솔 로그로 저 이벤트의 타겟이 뭔지 찍어보면은 이렇게 한 글자 칠 때마다 이 인풋이 뜨죠. 지금 이 이벤트의 타겟이 이 인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겟은 이 이벤트가 발생한 이 친구를 타겟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et 유저네임을 해주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밑에서 콘솔 로그로 유저네임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콘솔 로그로 역사와 전투의 간도에 따라서 렌더라고 딱 해주면은 이 리액트 훅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상태가 바뀔 때마다 다시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이 함수 전체가 다시 호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useState가 상태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test라고 하면은 렌더라고 하면서 상태에 들어있는 값이 들어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인풋에 있는 값이 useState로 만든 이 상태랑 지금 동기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체인지가 될 때마다 setState로 호출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좋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동작이 가능해야 되냐면 상태를 리액트가 컨트롤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저희한테 줘요.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타입은 버튼이고, 그래서 얘가 클리어 같은 이름을 딱 붙여놓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온클릭으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아이고 중괄호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set 유저네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빈문자열로 세팅을 한다 라는 거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적다가 이거 지우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거를 클리어를 딱 누르게 되면 지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지워지잖아요. 이게 제가 잠시 당황한 게 아니고 이거를 딱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지금 그러면은 뭐가 없어가지고 분명 상태가 지워졌는데 이 상태가 지워졌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태가 지워져가지고 이게 텅텅 비어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시 상태가 들어가고 클리어를 누르면 또 다시 상태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여기 상태에 지워진 게 이 인풋에 반영이 될까요? 자, 이거 컨트롤 폼에 빼앗은 게 있어요. 자, 밑에 인풋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생긴 거를. 그래서 아이디랑 네임이랑 리카이어드 민랭스가 있고 온체인지를 달아놨어요. 자, 여기서 빼먹은 거. 이거를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맞아요. 그래서 밸류에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풋에 있는 상태가 리액트로 보내는 건 되어 있는데 리액트의 상태가 인풋에 들어가는 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될 때마다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상태가 변경될 때 리액트 이 인풋의 상태가 같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저 네임을 넣어주면은 이 인풋의 상태가 바뀌면 이 리액트의 상태를 바꿔주고 리액트의 상태가 바뀌면 인풋의 상태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서로 양쪽에 서로 바인딩이 되어 있다 해서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해주는데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래서 뿅 그래서 여기다가 test라고 하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요. 이거 클리어를 해주면은 유저네임에 적혀있던 값이 사라졌죠. 이것도 클리어를 해주면 이렇게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저희한테 슬픈 이유는 뭐냐면 리액트에서는 양방향 바인딩이 이렇게 번거로워요. 온체인지도 해주고 이렇게 밸류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잠시 옆 동네 얘기를 하자면 옆 동네 리액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옆 동네 스웨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옆 동네 뷰에서는 V 모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리액트 동네에서는 이거를 온체인지를 이렇게 길게 달아줘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리액트에서는 그런 양방향 바인딩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저희가 지금 폼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메일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패스워드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워드에 대소문자나 숫자나 대소문자나 특수문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에러를 던진다 라고 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했더니만 그러면 이제 모든 폼에다가 저 상태를 달아주게 생긴 거예요. 온체인지를 매우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기 귀찮으니까 누군가 이거 방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바로 폼 라이브러리예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태계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폼이기라든지 아니면은 리액트 폼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리액트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상태를 관리할 때 상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관리할지가 좀 달라지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리덕스나 조타이 같은 친구들로 폼 상태를 관리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리덕스로 폼 상태를 관리하는 예제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매우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잠시 그거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배우면은 아니 내가 이거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하나로 다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이 스타일 가이드에서 또 막 얘기를 하지만 여기다가 이 리덕스의 스타일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뿅, 폼이란 말이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이니까 그냥 귀찮네요. 여기 보이시죠? 폼 스테이트를 리덕스에 넣는 걸 피하세요 하면서 리커멘드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폼 스테이트는 리덕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든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개론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상태라고 하는 건 지역 상태가 있고 전역 상태가 있어요. 전역 상태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나 페이지 사이에서 공유돼야 되는 게 전역 상태고, 지역 상태는 그 안에서만 쓰는 거고, 컴포넌트가 2개 생기고 3개 생기면 그마다 상태가 생겨야 되는 거죠. 저희는 지역 상태라고 부르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폼은 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만 필요하고, 서로 다른 페이지나 아니면 이 회원가입 페이지 안에서 이 폼 밖에 다른 거랑 상태가 공유될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는 지역 상태다. 정확히 이 페이지의 지역 상태죠. 그래서 이 지역 상태를 리덕스에 넣으면 안 좋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폼의 상태는 한 글자 한 글자 할 때마다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 한 글자 한 글자 바뀔 때마다 리덕스에서 그 글자가 체인지 되는 액션을 만들고, 그 액션을 얘가 리듀서를 이용해서 디스패칭을 하게 되고, 그럼 원래 리덕스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액션으로 안전하게 이거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벤트 히스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글자씩 바뀌는 이벤트 히스토리라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라볼루션 gmail.com이라고 썼으면은 이벤트가 여기에서 한 20번은 일어나게 될 텐데, 사용자 R을 썼고 A를 썼고 B를 썼고 O를 썼고 L을 썼어 라는 이벤트가 하나하나 기록된 게 사실 그렇게 딱히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그 리덕스 개발자 도구를 보면은 타임 트래버라고 해서 과거의 상태로 시간 여행의 히스토리를 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 마크에서 MAR로 한 글자 줄어드는 거를 시간 여행을 굳이 네가 하고 싶을까? 그냥 그대로 폼을 입력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리덕스를 폼 상태를 관리할 때 쓰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특히 좀 엄청 안정성이 중시되고 이런 상태들이 특이한 로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실 저는 리덕스를 쓰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폼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쓰면은 선언적으로 폼을 관리할 수 있고, 특히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부터 겪고 있는 그 리액트의 고통을 대부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제 생각엔 리액트 폼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코칭하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들을 봐도 리액트 폼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도 포믹도 쓰는 회사들이 꽤 있고, 그냥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좋다 하고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요. 둘이 스타일이 엄청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 스타일의 차이를 약간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포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 포믹이라는 컴포넌트가 마치 폼 컴포넌트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포믹 컴포넌트가 특이하게도 이 안에서 함수를 칠드런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칠드런으로 함수를 받는다는 게 엄청 특이한 개념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이게 밸류즈나 이런 값들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저희가 실제로 쓰는 폼에다가 이렇게 핸들 체인지랑 핸들 블러랑 밸류즈 이메일이랑 이런 것들을 저렇게 찍어주니까 저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번거롭죠, 어떻게 보면. 예, 이거를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건 알겠는데 만들어준 걸 우리가 직접 여기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넣어야 되는 건 좀 귀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에러스 객체도 주니까 에러스 객체에서 패스워드에 에러가 존재하고, 만약에 터치드 패스워드나 에러스 패스워드가 있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에러를 여기다 출력해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커스텀한 폼이 컴포넌트가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주는 콜백 함수들을 여기다 쏙쏙쏙쏙 넣어주는 게 폼익의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리액트 훅 폼은 이름처럼 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즈폼이라는 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유즈폼이라는 훅이 이렇게 핸들 서브빗이랑 레지스터라는 친구를 주는데, 이게 이 레지스터도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 리액트 훅 폼 책이나 자료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내가 배운 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버전 7 올라오면서 이 레지스터라는 걸 쓰게 바뀌었거든요. 이 레지스터를 쓰고 거기에다 그래서 이 인풋에 이렇게 네임을 넣어주면은 이 네임에 맞는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온체인지라든지 온블러라든지 이런 얘들을 이 레지스터가 알아서 만들어서 찍어주고, 그걸 이렇게 점점점 스프레드를 해서 컴퓨터에다 박아놓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버전 7 리액트 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안 쓰시면은 이런 스타일이 또 새로 나왔고 하실 수도 있고, 이게 그래도 제 생각에 엄청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 리액트 폼 스타일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도 더 많이 쓰고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해주는 이 리액트 훅폼을 써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리액트 훅폼을 다운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리액트 훅폼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얀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얀으로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얀 add인데, 그럼 리액트 폼은 데브 디펜던시인가 디펜던시인가, 아마 이게 사용자가 이 폼을 직접 보게 되고 저희 프로덕션 코드에서 이 리액트 폼을 임포트를 하고 있죠, FJS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디펜던시예요. 그냥 얀 add 하고 리액트 후 폼 하고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 버전까지 명시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딱히 어떤 버전을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레이티스트 버전인 7 버전을 사용을 할게요.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7 버전에서는 이렇게 레지스터를 쓰는데, 잠시 버전 6로 가서 보여드리면은 버전 6에서는 좀 사용법이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set value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옛날엔 좀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get started.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레프 있죠. 이렇게 레프들을 이렇게 레지스터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레지스터 히카이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옛날에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버전 5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얘기를 드리면 파괴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버전을 올리면서 이 사용법이 매우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파괴적 변경이 있을 때는 사실 라이브러리 버전 올리기가 좀 번거롭죠. 아무리 이게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다 이거 사용법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건 좀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회사들이 버전 올리는 걸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쨌든 저희는 버전 7을 쓸 거고요. 네. 그래서 버전 7을 다운을 받았으니까 저희 사인업 페이지에 저 친구를 써보죠. 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핸들 서브빗이랑 레지스터가 있고, 이렇게 딱 해주고요. 유즈 폼을 저희가 인풋을 해야겠죠. 유즈 폼을 리액트 훅 폼에서 이렇게 인풋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럼 이 핸들 서브밋을 어디에 달아주는지 보시면요, 이 폼의 온 서브밋에다 달아주는데, 이게 좀 생긴 게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이 예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희가 좀 볼게요. 그래서 이 폼의 온 서브밋에다가 넣어주는 건 똑같은데, 원래 온 서브밋에다가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넣어주는데, 이걸 보면은 핸들 서브밋이라는 함수에다가 콜백 함수를 넘겨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냐면, 이 핸들 서브밋이 리액트 훅 폼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친구한테 어떤 콜백 함수를 넘기면은 걔는 이벤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콜백 함수는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이 폼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서 저희가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폼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뺐잖아요. 이 폼 데이터 뺀 거를 얘가 알아서 이 데이터를 빼가지고 이 콜백 함수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엘러리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JSON 생기파이로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API 요청 보내는 것도 당연히 똑같이 할 건데, 일단은 요 API 요청 보내는 친구들은 이제 빼놓고, 제가 빼놓고 추석 처리 해놓을게요. 해놓고, 그러면 이 핸들 서브밋 해주는 이 친구를 이렇게 폼 안에다 넣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것들보다 좀 코드가 많이 간결해졌죠? 엄청 간결해졌고,
물론 이게 저희가 패치로 하는 부분을 여기 밖으로 빼버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저번에 폼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 사실 엄청 간단하게 그런 것들에서 이 핸들 서버빗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내서 여기서 넣어주고 저희는 그거를 보기만 하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좀 더 레지스터 하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한번 직접 해보실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제가 이 부품 문서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레지스터의 사용법을 같이 살펴보고 그거를 홍시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온체인지나 이런 거 해주는 게 없이 이거 사용법은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중괄호를 한번 쓰고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그냥 중괄호를 쓰시고 점점점 하고 이 레지스터에다가 저희가 이 인풋에 네임을 넣어주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이메일,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실래요? 네, 유저네임부터. 그래서 유저네임이랑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랑 셋 다 레지스터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저 예제를 위에다가 쏙 올려놓을게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심플하죠. 그리고 사실 이 아이디랑 이거랑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라벨은 아이디를 가지고 HTML4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을까? 그럼 네임은 여기 알아서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레지스터가 뭘 반환하는지를 보려면 이 레지스터를 이렇게 쏙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고 레지스터에 타입이 이렇게 있죠. 유즈폼 레지스터의 타입을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유즈폼 레지스터란 이렇게 필드 네임, 필드 패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 와, 정말 복잡한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타입이 지금 매우 복잡하니까 타입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제로 렌더링 된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저장을 하고 저희 얀뎁으로 실제 페이지를 연 다음에 개발자 도구에서 폼에다가 이 HTML 필드들이 어떻게 달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보면은 저희 유저네임 인풋이 있죠. 딱 보면 네임은 유저네임이고 타입은 텍스트고 아이디는 네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까 네임 필드를 지었잖아요. 네임 필드를 지었는데 얘가 지금 알아서 이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임은 유저네임, 여기 리액트 폼이 달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이벤트 리스너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즈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인지 이벤트라고 하면은 react.development JS에 들어있는 뭔가가 이 체인지 이벤트 리스너도 달려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인지 이벤트 리스너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쓰이는 건 뭐가 있냐면 뭔가 블러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달려있을까 싶었는데 온블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만 보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얘가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달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신경 써요. 사실 이 레지스터가 뭘 달아주는지 우리가 모르면은 뭔가 얘가 알아서 해주나 보다 하고 그냥 찾아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일단 나머지도 계속 작업을 해보죠. 이 밑에 있는 네임이랑 이 패스워드도 똑같이 해주실래요?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또 레지스터를 해주세요. 그쵸. 또 패스워드 해주고 이메일, 그쵸?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리액트 폼으로 레지스터를 해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TTT 같은 걸 하고 레귤레이션 같은 걸 하고 저희가 비밀번호를 뭐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값을 넣어서 서브밋을 하면은 이렇게 폼에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폼에 입력한 값을 리액트 폼을 이용해서 저희 핸들 서브밋을 이용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띄워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작동한다는 건 알겠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HTML 원래 폼 다룰 때보다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은 것 같죠. 네. 그냥 이렇게 뉴스폼으로 한 줄 딱 쓰고 이렇게 동기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나름 괜찮은 친구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는 저희가 유저네임 하나만 할 때도 그렇게 귀찮았는데 뭐 폼필드를 여러 개 만들 필요도 없고, 아니면 그거를 객체로 한 번에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거 객체로 그러면은 각각 동적으로 네임에 따라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역시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좀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저희가 볼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이 패스워드를 특히 보면은, 패스워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부터 하려는 게 이 패스워드의 이 규칙에 따라서 에러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옵션즈가 있고, 옵션즈에는 required, min, max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리전 룰, 불림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레지스터에다가 저 옵션을 어떻게 다는지 리액트 폼 문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리액트 폼 문서에서 그럼 저 옵션은 어떻게 다는지 getStarted에 가보면요. getStarted에 사실 웬만한 그 예시, 기본적인 예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드를 이렇게 네가 레지스터 할 수 있고 발리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 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required는 true, maxlength는 2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패턴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요 길이 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셋 다 required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 적용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 폼에 있는 이 친구를 제가 여기 레지스터에다 옵션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required는 true고, 그 다음에 minlength는 8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한번 지어져 보고, 저걸 지어도 리액트 폼이 알아서 이거 넣어주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또 이 저희 유저네임 필드를 가보면은 HTML은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이 required랑 minlength가 HTML 자체에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글자만 넣어도 서브밋이 되는지, 서브밋이 안 되죠. 여기에 포커스가 가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 HTML에다가 required랑 minlength를 달았을 때는 밑에 에러 메시지가 원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게 떴었는데 저희는 지금 안 뜨고, 어쨌든 그래도 서브밋은 안 되는 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쭉쭉쭉쭉 값을 입력하면 이제 서브밋이 되고요. 당연히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서브밋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필드인데요. 이메일 필드 같은 경우에 사실 타입이 이메일이기만 하면 되는데 얘도 required잖아요. 그래서 이 required를 여담이지만 왜 제가 하고 있냐면, 이 예시를 가지고 패스워드는 홍신님이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객체를 여기다가 넣고 그거를 이제 지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그럼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이제 지금 신텍스 하이라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좀 헷갈리죠. 여기 패턴 모양새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괄호가 헷갈릴 때는 저는 일단 이 값을 빼놓고 생각을 해요. 값을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합니다.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위에다가 일단 안전하게 올려놓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원래 패턴이 좀 다르게 생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뭔가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이런 때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커밋 기록을 보고 과거의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대로 베껴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차피 가로가 닫혀 있었네요. 가로가 닫혀 있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식 표현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 슬래시를 달아주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슬래시를 달아주면 정규 표현식이 되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정규 표현식 내에 여러 가지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들고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다가 쏙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있는 리카이드랑 민랭스도 지워주고요. 그럼 여기 레시터에다가 또 옵션을 또 달아줘야겠죠? 아, 근데 또 뭔가 지금 이게 잘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핑크색 얘는 지금 남은 잔재죠. 얘는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친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이게 지금 좀 약간 헷갈리니까 이 레지스터를 밑으로 한 칸 내리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랑 옵션 있는 이 친구들도 한 칸 밑으로 내릴게요. 그럼 이제 덜 헷갈리죠? 그래서 얘도 required는 true로 해주고 minlength는 최소 8자 이상 이라고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발리데이션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 또 TTT 같은 아이디를 넣고 일단 패스워드를 안 넣으면 패스워드 필드에 가고요. 이메일을 안 넣으면 이메일 필드에 가요. 그래서 이메일 필드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되어 있고 아니면 패스워드에 가고요. 111 같이 1만 들어있는 걸 하면은 당연히 안 돼요. 여기다가 제가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넣어도 8글자가 안 되면 안 되고요. 8글자가 넘으면은 이렇게 제출이 되죠. 그래서 특수문자랑 알파벳만 8글자까지는 됐는데 저건 아마 리눅스랑 관련이 있을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8글자인 거일 거예요, 원래. 네. 사실 이게 없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하나 더 해놓은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패턴으로 하는 것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 목적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 에러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문자나 소문자나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로 검사를 해서 넣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네. 아직 그거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패턴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갈걸요? 저희 이제.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에러가 이제 아직 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이제 뜨게 해볼게요. 그래서 에러는 어떻게 뜨게 하냐면, 여기 또 리크품 문서에서, 발리데이션에 이렇게 적용을 한 건 좋은데, 그럼 에러는 어떻게 보여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 쭉 보다 보면 핸드 에러스가 있죠. 그래서 에러스가 보면 폼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폼 스테이트에 에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약간 보여드리면요. 폼 스테이트가 있고 폼 스테이트를 꺼낼 수 있고요. 콘솔에다가 렌더 위에다가 콘솔로 저 폼 스테이트를 찍어보면은 콘솔에서 이렇게 매우 복잡하게 생긴 친구들인데 여기 보면은 에러스가 있잖아요. 에러스 이거는 이제 발리드랑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값들이 비어 있으니까 다들 이제 발리드가 false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 서브밋 하면은 서브밋을 하는 순간 에러가 생겼죠. 그랬더니 에러가 뭐가 생겼냐면 이메일 타입 리콰이어드, 패스워드 리콰이어드, 유저네임 민랭스, 최소 길이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브밋을 하면은 셋 다 리콰이어드로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스 객체를 받아가지고 그 에러스 객체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에 어떤 에러가 있는지 보는 게 이 패턴, 요 리액트 부품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렇게 에러스라고 꺼내서 쓰기는 좀 불편하니까 이제 구조분해 할당을 할 때 이 에러스라는 필드만 이렇게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에러스 필드를 구조문에 해당해서 받아서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걸 또 여기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에러스에 이게 좀 사용법이 엄청 귀찮게 생겼죠. 그래서 자, 유저네임이라는 필드가 있고 그거의 타입이 required면 그러면 유저네임 is required 이런 에러가 뜨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서브밋을 하면은 유저네임 is required 이렇게 뜨죠. 지금 저희가 이 폼이 약간 그렇게 가독성이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이거를 약간만 수정을 해볼게요. 그냥 날로 먹어서 수정을 해볼게요. 그냥 BR을 써가지고 폼을 아주 약간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유저네임 is required가 이렇게 뒤에 뜨고요. 사실 회사에서 하면은 이거를 컴포넌트 라이벌을 쓰든 디자인 시스템을 쓰든 아니면은 내가 CSS로 직접 깠든 좀 더 예쁘게 할 텐데 지금은 저희가 이 상태 라이벌을 쓰는 거 배우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쏙 얘도 뭐 이메일이면 이메일 리카이어드 이렇게 해서 이메일도 리카이어드라고 뜨죠. 그리고 얘도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로 해서 하면은 뭐 패스워드 리카이어드 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좀 더 친절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폼이 된 거죠. 물론 원래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써도 충분히 나름 괜찮은 게 나오지만 사실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그 기본 메시지는 저희 회사마다 그 회사의 나름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커스텀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를 그런 때는 이게 이제 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을 넣으면은 TTTTTT 값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쏙쏙쏙 넣으면은 이제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 특수 문자가 없으면이었어요. 근데 사실 에러의 종류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밑에다가 이렇게 또 한 땀 한 땀 해줘야 된다는 게 매우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도대체 타입은 그럼 무슨 종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또 보시면요, 패턴이 안 맞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패턴에 에러가 있으면 또 이거를 그거랑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하면 라스트 네임에 에러가 있을 때만 그건 무조건 리카이어드로 간주하는 건데 이게 에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비밀번호 입력을 안 해서 리카이어드 필드인데 왜 입력을 안 하셨어요? 라는 경우가 있고 패턴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 사용자 엄청 혼란스러울 거야. 난 분명 비밀번호 입력했는데 왜 리카이어드라고 하지? 여기는 에러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입까지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안돼, 또 뭔가 에러가 났어. 잠시만요. 크롬 오브젝트자 나 발리드 이펙트 차이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에러스 패스 생각해볼까. 저거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에러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됐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면 아이고 스트링 파일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에러스의 패스워드 저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물음표 그렇지. 힘들었다. 그래서 TTT라고 하고 라블레이션이라고 하고 비밀번호는 뭐 패턴에 안 맞는 거를 이렇게 쏙 넣으면은 패턴에 에러가 있다고 이렇게 딱 뜨죠. 그래서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리액트 폼으로 이사 온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비밀번호에 대소문자가 없으면 사용자한테 정확하게 패턴이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님 대소문자가 없습니다, 대소문자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발리데이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키마 발리데이션 저런 걸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서 나는 발리데이션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스타티드 문서 말고 API 문서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즈폼을 보고 이제 레지스터에다가 그럼 레지스터에다가 저희가 프롭스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 옵션을 이렇게 달 수 있다고 하니까 저 옵션을 어떻게 다는지를 좀 찾아볼게요. 아니 없어. 그래서 옵션즈 여기 있다. 그래서 옵션즈가 레지스터 위드 보면은 여기다 어떤 에러 메시지를 할지도 같이 달 수 있나 봐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패턴도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이 발리데이트 펑션. 그래서 보면은 얘가 저희가 커스텀한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함수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발리데이트를 써서 저희가 저 정규 표현식 알아먹지도 못할 복잡한 친구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조건으로 가보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include 뭐 tabet 뭐 include 뭐 number include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저희 뭐라고 하죠? 영어로 갑자기 특수문자 영어 특수문자를 영어로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당한 적이 있어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빨리. 아니요 저 특수문자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네요. 스페셜 캐릭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스페셜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스페셜 캐릭터일 것 같은데 스페셜 캐릭터가 맞네요. 스페셜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include 스페셜 캐릭터스 같은 거를 이렇게 쏙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마치 저희가 필터나 인크루즈나 뭐 그런 애들처럼 얘가 지금 이거 하면은 문자를 반환한다. 그래서 지금 이 발리데이트가 마치 true false 한 것처럼 이게 지금 false한 값이나 true한 값을 이렇게 쑥쑥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면 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래서 0보다 크면 true잖아요. true면 5하니까 뒤에 있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보니까 저도 그냥 처음 봤는데 자 조건에 맞으면 문자열을 메시지를 반환하게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게 되는 거죠. 어떤 조건 평가식 5와 이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또 이게 헷갈리는데 0보다 크면 greater than 0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지 false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럼 해줘야 될 건 정규 표현식 하나 만들어서 이게 A부터 Z 일단 알파벳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해볼게요. 테스트를 써가지고 저 값을 평가했을 때 알파벳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뜨게 해주고 얘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얘도 넘버를 숫자를 포함하는지를 정규 표현식을 써서 0부터 9까지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 이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딱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거를 저는 홍신이한테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검색을 해서 스페셜 캐릭터의 특수문자 이거 정규 표현식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검색해보고 하셔도 되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검색 찬스가 필요하면 제가 옆에서 원하시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드릴게요. 그냥 VS 코드 쓱 적으셔도 돼요.
저희 특수문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저거라면 특수문자 정규 표현식을 찾을 거예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특수문자 체크 라는 게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공백 체크, 아이디 체크, 확정 체크, 저 특수문자 체크가 있는 문자요. 경우에는 뭐를 넣는다. 저거 공백 체크, 공백 계획 문장만 체크, 홈페이지 체크, 세상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스타일 제거 체크, 이메일 체크. 이런 때는 뭔가 인터넷에서 좋은 거를 구해 오셨군요. 이걸로 해볼까요? 테스트를 해서 자동 완성 이사할게. 이거는 제가 이게 뒤에를 써주시죠. 정말 검색이 귀찮네요. 그러면 이제 우아로 메시지를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메시지를 그러면은 어떻게 들고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레스트에 보면은 에러스가 있고 에러스에 뭔가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콘솔 로그로 다시 에러스를 찍어볼게요. 로그로 에러스를 찍어서 에러가 어떻게 뜨는지를 한번 보죠. 제가 일단 숫자 1만 포함하고 있는 걸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러스의 패턴이 이게 저장이 안 됐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니까 서버에서 한번 새로 붙이면 해줘야지. 보내주하고 1111 서브빗 해주면은 include 알파벳을 포함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밑에다가 타입이 그냥 리콰이어드가 아닌 모든 경우에는 여기 메시지가 저희가 위에서 정해놓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메시지 딱 해주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전 느낌이에요. 잘 될 것 같은 느낌. 알파벳을 포함해야 됩니다. 딱 떴죠? 알파벳을 포함 시켜볼게요. 된 건 좋은데 특수문자를 포함을 안 되는데 됐네요. 왜 됐지? 그거는 아직 특수문자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좀 한번 예리하게 보죠. 느낌표나 이런 얘들이나 저런 얘들을 포함해야 된다.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어디에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아주 투명하게 AAA 1111 이거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들어가네요. 뭔가 이게 지금 안 먹히는 느낌인데 아이를 혹시 써줘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지. 한번 새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하고 안 되면은 저 10시 되면은 오늘은 여기서 끊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특문 정규 표현식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저 뒤에 있는 얘들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얘들을 빼볼까요? 얘들을 빼보고 이건 되나? 그래서 TTT 레볼루션 1, 2, 3, 4
그래도 이제 되네요. 잘 모르겠다. 특문 정규 표현식은 좀 어렵군요. G 테스트 V 이거를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콘솔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를 여기다가 제가 1, 2, 3 오 1, 2, 3도 되네요. 왜 1, 2, 3이 되지? 1, 2, 3 오 1, 2, 3이 되잖아. true가 뜨네? 왜 true가 뜨지? 오! 지금 아까 전에 어디에서 됐죠? 이 마이너스가 뭔가 특이한 건가 보네요. 마이너스? 저 대시가? 그러면 이건 특수분자를 포함하면 잘 모르죠. 이 마이너스가 뭔가 특이한 얘인가 봐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에서 저것도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콘솔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되는데 잘 떴죠? 그래서 느낌표를 한번 넣어주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솔에서 바로 이게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뭐가 잘못된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콘솔에다가 쳐놓고 콘솔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스케이프를 해보면은 또 마이너스 아니지 이거는 당연히 되지 333 네, 이스케이프를 해보면은 이렇게 딱 되다가 마이너스를 이스케이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스케이프를 시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아마 정규 표현식에서 그렇네요. 정규 표현식에서 마이너스가 그거잖아요. 저희 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저 마이너스를 이스케이프를 안 해줘서 생긴 문제였네요. 깨달음 꼭 해줘야 한다.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애초에 실수를 안 한 거를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거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인터넷에 있는 정규 표현식을 내가 실험해보고 테스트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교훈을 얻었고 마이너스만 이스케이프를 해주면은 아주 잘 돌아가죠. 맞죠? 마이너스를 이스케이프를 해줬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가 문제니까 저 마이너스만 이스케이프를 해줘가지고 넣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삽질도. 그래서 저희 뭔가 엄청 먼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저희 처음 목표였던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에 잘 도달을 했어요. 피드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자, 저희도 녹화는 여기서 끊고요.